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리정서 행동 상담, RABT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행동 사이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REBT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념, 특히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증상만 없애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유연하게 바꾸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RABT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약점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요. 자기 수용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높은 좌절, 인내력을 기르는 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걸 막 끔찍한 재앙처럼 여기지 않고 그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아, 결국에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타인의 불안전함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갖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또 좌절을 견디는 힘이라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RABT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BCD 모델, 맞죠? 네, 맞습니다. 이 ABCD 모델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과정,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틀이거든요. 네. 우선 A는 Activating Event, 그러니까 감정을 촉발시킨 어떤 선행 사건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선행 사건이요? 그렇죠? 그리고 B는 Belief System,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신념 체계입니다.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비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아, 신념 체계. 네. 그리고 C는 consequence. 그 신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입니다. 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 또는 회피 같은 행동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A가 직접 C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A가 C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이에 있는 B, 즉 우리의 신념이 C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A를 겪더라도 내가 어떤 신념 B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 C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D하고 E는 뭔가요? D는 dispute. 바로 그 비합리적인 신념 B에 대해서 정말 그게 맞아?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해? 하고 따져묻고 도전하는 논박 과정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도 있고 상담자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논박. 네. 그리고 E는 effect. 이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좀 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감정이 좀 누그러진다거나 행동이 더 건설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죠. 어허. D, 논박을 통해서 B, 생각을 바꾸면 C, 결과적으로 E,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흐름이군요. 그럼 어떤 생각이 합리적이고 또 어떤 생각이 비합리적인 건가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는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고 논리적이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연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끔찍한 재앙은 아니야와 같은 태도죠. 네, 유연한 생각이요. 반면에 비합리적인 사고는 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요. 특히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거나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아주 당위적이고 경직된 요구의 형태를 띱니다. 아, 반드시. 네, 이런 반드시식의 굳은 생각이 정서적인 고통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REBT 창시자 앨리스가 특히 중요하게 지적했던 대표적인 비합리적 사고들이 있다면서요? 네, 앨리스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비합리적 신념들을 짚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항상 반드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요. 항상 반드시요? 그렇죠. 또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유능하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와 같은 생각도 있고요.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끔찍하다.
이런 믿음도 상당히 흔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숨 막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은 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그 당일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아주 극심한 실망감이나 분노, 불안 같은 걸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낮은 좌절 인내력, LFT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뿌리 깊은 비합리적 신념들에 바꾸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RABT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나요?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쉽게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REBT는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을 합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들을 다 통합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세 가지를 다요? 네. 먼저 인지적인 기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을 적극적으로 눈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비합리적인지 스스로 깨닫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 생각을 찾아보도록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요. 네. 정서적인 기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리 정서 심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아, 상상을 통해서요? 네. 또 일부러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해보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치심 극복 연습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와,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적인 기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운 합리적 신념을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 아니면 두려워하는 상황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익숙해지게 하는 기법 등등 다양한 행동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인지, 정서, 행동 다 같이 들어가는군요. 결국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개입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REBT 상담 기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